예, 시간이 되어서 예정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예, 기자회견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해 12월에 전국 시행하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적시된 대로 환경부가 감독을 맡고 자원순환 보증금센터 일명 코스모가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맡았습니다. 코스모는 조폐공사에게 제도 시행을 위해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또 조폐공사는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서 세로민세, 무궁화인쇄에게 라벨지 20억 장 생산 계약을, 그리고 물류업체인 오아시스 물류에게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적시된 전국 시행일인 22년 6월이 다가오자 환경부는 22년 12월로 연기했고, 다시 22년 12월이 다가오자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에 한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며 전국 시행은 23년 12월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다시 23년 12월이 다가오자 백지화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법률과 달리 부분적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확충하고 납품 준비를 한 업체들의 손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라벨지 피해 업체는 약 75억 원의 손해와 함께 지금도 대출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다면서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진행할 게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조폐공사, 코스모,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조속한 손해보전과 신속한 소송 종료를 위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사실상 결렬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는 환경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환경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 더 심각한 문제는 법률에 따라서 전국 시행을 해야 될 제도를 법률의 하위 규정인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일부 지역에만 부분 시행하는 이 정책 기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코스모, 조폐공사 그리고 피해업체들은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손해 발생에 종국적이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저희 의원실과 그리고 기재위원님들과 함께한 세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세롬의 박정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라벨지 피해업체 중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곳입니다. 주식회사 세롬의 박정훈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세롬의 박정훈 대표입니다. 저희가 조폐공사로부터 이 라벨 제작에 대한 요청을 받고 저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라벨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비와 그리고 인원들을 확충하고 저희는 이 계약에 있어서 그다음 계약은 페널티가 있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하고 이걸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저희는 6개월 연기가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비용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 사업은 제주와 세종으로 연기가 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약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조폐공사에 요청하였고 코스모에도 계약 변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모는 저희의 계약 변경에 대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차후에 정산하겠다라는 말로만 저희를 회유하였고 계약이 끝난 상태로 이렇게 계약은 종료됐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제일 상단에 환경부가 있었고 그 산하 단체인 코스모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 조폐공사 통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작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민간 업체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고 왜 저만 오롯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개탄스럽기 진짜 한이 없습니다. 정부 부처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한 달 한 달 매달 지나가면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을지로위원회는 그 2달 전에도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에서 개별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가 관여된 계약 관계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뒷전이다. 매우 심각하고 매우 억울한 심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발언은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방금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정책 그리고 법률의 집행을 믿고서 비용을 지출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개별적인 사업자들이나 개인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의 정책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환경부는 작은 것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가면서 본인들이 정부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책임을 져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그래서 손해를 봤던 국민들이 있다면 정부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발언은 다 끝났고요. 오늘 기자회견문이 있는데 기자회견문은 분량이 좀 돼서 회견문으로 가름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만 짤막하게 제가 정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6월 10일 날 일회용컵 보증금제라고 하는 환경 정책이 법률에 따라서 전국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그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무시하고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부분 시행만 하는데 그것이 환경부 고시를 제정을 해서 제주도와 세종에만 부분 시행을 합니다. 시행령 통치를 넘어서 고시 통치입니다. 위헌 행정의 아주 상징적인 매우 중요한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률에 따른 제도 시행 방안 마련해라 라고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감사 결과 다 무시하고 법률에 반하는 고시 제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이 지점 첫 번째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따라서 제도 시행이 예정된 마당에 그것을 준비했던 유관기관인 코스모와 조폐공사 그리고 이 피해 업체들은 난데없는 환경부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7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을 국가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나서서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무런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고 회의에만 참석했던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조폐공사나 코스모는 이릉 소송 계속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화해 권고를 통해서 조속하게 피해 회복을 할 의사들을 비춰왔습니다.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제라도 정부가, 환경부가 이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2차 가해, 3차 가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